팟캐스트의 선명,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8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빨이네요. 네, 저는 청정구역의 메인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갈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 방송부터 두 분이 아닌 세 분이 됐죠. 먼저 손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고정합류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이제 제대로 시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수가 거예요? 많았거든 이거. 그러니까. 야. 바로 네. 디스로 시작을 하네요. 이 작가와 손수호 변호사의 주고받는 게 너무 좋았다. 제가 그거 읽었습니다. 이 작가님. 네. 댓글 안 알바도 읽으신다면서요? 다 읽어요. 다 읽어요. 다 읽어요? 이번에도 댓글판도 난장 났잖아. 다 읽으세요? 다 읽어. 읽긴 있는데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뿐이에요. 올림픽 때 따라서 한마디 할까? 하지 마. 올림픽 이제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니, 성공적인 개최. 그럼 이 말만 합시다. 성공적인 폐막. 단일팀이 했으니까 당연히 응원해줘야 되고 단일팀은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잖아.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선수들한테 또 제대로 못 챙겨 선수 일일이 하나 못 챙겼다는 거에서. 그리고 내가 박수현 대변인을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만났어요. 네. 박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청와대에서 회의했을 때 우리가 너무 2030을 우리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너무 그거는 실수한 건데 오히려 잘 됐다. 정권 초기에 이런 게 터져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할 때 조금 더 논쟁하고 토론하고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을 오르살피는 이런 걸 하는 계기가 됐다.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했거든. 네. 대통령도 사고 청와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지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또 분란을 일으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분란이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청와대 행정부가 보듬어 줬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인 올림픽만. 예. 그리고 가짜뉴스 없애자고 한다. 그러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가짜뉴스. 네. 지금 댓글이 다 가짜뉴스거든. 그만 좀 그래? 말도 안 되는 댓글 그것도 잘 나가다가 다 그러세요. 가짜뉴스야. 뭘 모든 댓글이 그렇다는 것이 단일팀을 아니라. 우리한테 요구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누가 그럽니까? 그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모든 댓글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댓글 보면 또 열받았구나. 댓글 보면서 또 열받았어. 아니 가짜뉴스 맨날 얘기하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어, 막 난리났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나가리 됐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쓰세요. 네, 여러분 댓글 알아보고 잘 쓰라는 이 작가님의 일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창도 갑니다. 보러. 진짜요? 네. 어떤 표도 거 샀습니다. 가세요? 아이스하키. 우리도 사실은 시사안드로의 팀이 전부 다 가기로 했거든. 네. 가기로 해서 거기서 방송을 하기로. 경기는 안 보시고요? 아니 경기도 보고. 경기 뭐 예약을 보세요? 했으나. 근데 뭐 이렇게 돼버렸지 뭐. 그렇네. 파업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이고. 대신 우리가 갈까요? 거기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추울 거예요. 네. 행성 한우만 먹고 오는 거. 지금 모의 어떤 개막 입장식 뭐 이렇게 리허설 했잖아요. 했죠. 너무 추워가지고 네. 다들 걱정이 나더라고.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하지? 근데 진짜 우리나라 춥긴 추워. 너무 날씨가 추워. 좀 도와줬으면 하는. 오늘 서울도 엄청 추운데. 오늘 10시, 밤 10시 한파경 보던데? 아니 분명히 지난주에 풀린다 그랬거든. 뭘 네. 풀려 근데 진짜 날씨 좀 풀렸으면 좋겠어. 목요일 지나고 좀 풀린다는데요. 아니 안 믿으려고. 형님, 기상청 예보는 안 믿으려고. 강원의 평창에 그 숙소 예약하셨어요? 숙소가 없고요. 일단 당일에 2경기 보는 걸로 해놨고 너무 비싸다고 했으니까. 손혜원 의원님께서 네. 숙소를 하나 이제 제공해 주시겠다. 두 분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래서 그게 잘 뭐 되면 하루 묵고 오고 그게 안 되면 뭐 이제 새벽에 오면 되니까요. 당일치기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데일리 방송이 있으니까 당일치기가 좀 그렇고. 그래 어쨌든 추위 너무 추운데 추위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었거든. 네. 뭐가 나을까? 추위가 더 나아. 네. 그지 미세먼지보다. 그래. 근데 추워도 너무 추워.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추위가 좀 살인적입니다. 그렇지. 네. 이 미세먼지 맞고 체내에 쌓이느냐, 추위 한 번 맞고 끝나느냐, 그건 것 같아요. 네. 이 중국 새끼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전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도도맘 남편분의 또 법률 대리인이시잖아요,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께서. 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셨다고. 한참 걸렸어요. 진짜 한참 걸렸고 소송도 여러 건이 있었고 1승 추가. 근데 뭐 진 건 없고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용석 변호사가
2월 1일자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사문서. 네, 사문서 위조와 이제 위조 사문서 행사 두 개를 교사했다. 근데 저 재판은요. 내가 변호사할 때 이겼어. 왜 깎아내립니까? 그렇지 않은 게 기승전 자기 자랑이니까요. 쉽지 않아요. 예,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놀랐던 거는 4천, 2천. 이거 위자료로 대한민국에서 4천 주는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차에 치여 죽으면 그때 6천만 원이었어요, 위자료. 너무 적다. 네. 진짜 6억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너무 적어. 네. 너무 심하네. 그래서 네. 이거는 간통죄를 없앴으면 이거 위자료는 징벌적으로 많이 줘야 되거든. 근데 간통죄만 없애고 위자료는 그 옛날 그대로고 이렇게 해서 이건 문제가 많아. 이거 같이 고쳐져야 되는데. 물론 저희 일회인이 받은 심적인 고통에 비하면 그 액수도 터무니없이 그럼. 적은 거지만 다른 사안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그럼.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훈이 했으면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왜 다른 로펌 조집니까? 진정도 이혼 전문가라 했는데. 제가 뭐 강용석 변호사가 상대방이라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네. 또 마포이기도 그런구나. 하고 네. 또 마포에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분들 정치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컴백할까봐 세기를 박았고 또 심지어 저도 고발당했습니다. 여러 건을. 예, 강용석한테. 뭐 강용석 변호사도 그렇고 또 강용석 변호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서 뭐 어디나 또라이는 있기 마련이니까. 네. 그래서 뭐 다 끝났어요. 그런데 네. 제가 체험을 한 게 이번 건 말고도 일하다 보면은 상대방 측한테 뭐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 문제가 안 되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네.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귀찮은 일을 겪으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움츠러들고 약간 수동적이 되고 약간 좀 몸을 내 스스로 좀 보호하기 위해서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소하고 고발을 이제 강력하게 여러 건을 하는 게 생각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제가 아니라 실제로 일반 네티즌들이 또 여러 건의 그런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도 주기도 하고 또 벌금도 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참 안타깝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어쨌든 승소했으니까 술 한잔 사세요. 네. 돈 받으면. 미리 좀 아직 사. 입금 안 됐나요? 선입금이 아닌데. 아니 또 돈을 받아야죠. 예. 착수금 받았잖아. 그거 이미 다 월급 줬죠, 저한테. 언젠데 그게 지금 3년 전인데. 3년 전, 오래됐다. 네.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네. 예, 뭐 끝까지 다 이기겠습니다. 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다 이기시고 거하게 한턱 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 이겨서 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위인지 한번 먹습니까? 12로. 네. 12. 그래. 우리가 과하게 17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네. 12.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석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장소입니다. 새로운 책을 출간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빠서인지 네. 오늘 모자를 2개나 뒤집어 쓰고 왔어요. 네, 요즘 안 씻나 봐요, 잘. 씻고 모자 쓰고 온 겁니다. 아니, 씻는데 모자를 왜 써? 추워가지고. 근데 안 씻으면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바르면 이상해서 포마드 바를 시간을 아껴서 그냥 모자 쓰고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책이에요? 그냥 제가 출마하면서 느꼈던 것들, 정치적 소외나 우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야설 것들. 아니고? 거의 야설에 가까운 정치책입니다. 많이 정치 사주시고. 야설 이런 거야.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재밌겠는데. 책을 위해서 이 작가님한테 더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무도 오창석 책을 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내가 내주는 걸로. 오. 예. 그 책을 읽고 몇 프로 먹어요? 뭘 먹어요? 10%지 인세. 10% 많이 먹네. 선인세는? 선인세는 없어요. 뭐 얘한테 선인세를 줘요. 선인세 줘야지. 착수금 줘 나도. 나도 잘 되면 17 살게. 선인세는 A급 작가들만 받아가는 거야. 17이요? 17? 저는 12입니다. 10이요? 나 7. 이문열, 유시민 정도만 받아가는 거예요. 좀 주세요 그러면. 사진도 찍고 프로필 날 씻게. 형님 봤잖아요. A급이잖아. 그렇구나. 그 이문열 H급이야. 급이에요? 그럼. 복지와 그 국민 개개인이 존중되는 시대에 B급한테도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주세요. 선입금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닥치고 있어요. 책도 안 내려준 수가 있어. 사과하세요. 원고 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읽어봤대. 그 인세 10%를 7%로 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출판사도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플랜 B로 보내야겠다. 내가 한 군데 거절당하고 바로 일로 왔거든요. 그냥. 그때 나 12%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니까.
뭐야. 너는 뭐 15%로 줘도 돼. 안 쓸 거니까? 거의 나 정말 쓸 거예요. 아니, 저도 제안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며칠 전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매주 목요일에 탐정선소라는 코너를 하는데. 도도맘을 이긴 남자 이런 걸로. 거기서 탐정선소를 엮어서 좀 책으로 내자.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형사 김복준 이런 시리즈입니까 혹시? 탐정선소 괜찮다. 아쉽게도 제가 이미 그 CBS 그 분들과 함께 그 하기로 구두 약정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그 제안은 제가 사양을 하고 하지만 저도 언제 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CBS가 오랫동안 끌겠네요. 아니 그건 방송한 내용이 있으니까 금방 하려면 금방 하지 뭐. 근데 그것도 제가 다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CBS의 그 PD님들이 다 정말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동 저자하여 CBS와. 네, 아마 뭐 이렇게. 김현정, 손수호, 또 유창수, 박철 4명 정도를 하셨어요. 너무 공동 저자? 그 정도면 4분의 1 해야 되는 거. 교신 저자도 좀 해야 되나? CBS 출판부에서는 돈을 먹겠네요. 출판계 러브 CBS 북스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네. 따로 있구나. 너 가 CBS 북스로. 제가 불교라. 불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천주교라. 도서출판 조개 이런 거. 천주교 평화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청취자 의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뭐 댓글 보니까 박쥐는 대체 불가능이다. 네. 예. 역시 박쥐는 대체 불가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여자애 하나 두고 남자 셋이서 뭐하냐. 성희롱이다. 근데 자 전문가 법조인 네. 성희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일단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지. 일단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그래요? 뭐 댓글에 고발해라. 범죄가 아닌데 어떻게 고발하냐. 범죄가 아니야.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있는데 강제추행은 이제 언어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신체적으로 이제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뭐 핥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해야 핥아. 네. 이런 행위를 해야 강제추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 상대방 이성을 이제 그 희롱하는 또는 동성간에도 가능합니다. 성적인 희롱이라 하더라도 형사적인 범죄는 되지 않고요.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내가 성희롱 당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누구한테요? 안 돼. 오창석. 안 돼. 제가 볼 때는 나 손수호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돈 있어? 없어. 후불로 가능합니다. 네. 아니 얼마든지. 네가 하는 순간 판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이래보고 야 박누리 네가 돈 줘 이렇게 할 거야 아마.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오창석 위원장이 반소를 제기해서 그렇지. 오히려 더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피해를 준 적은 없잖아요. 아니, 너 편집된 거 몇 개 갈고리 그려서 가져가야겠다. 얘가 더 즐겼다고. 이동영 작가를 선임하겠어, 내 제가 약간 지나가긴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 관련해서 이거는 방송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되면 안 될 것 같아. 한 말씀 들어도 됩니까? 실제 재판에서도 편집을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라도. 네. 요거 방송에 못 나가겠고. 와, 못 나갔는데, 와, 세다. 대박이다, 이거. 그런데 그 얘기를 박쥐가 매번 해. 내가 잘라서 그렇지. 이 정도를요? 그래. 내가 자기 언제 이 얘기로? 정도를 해요? 내가 이렇다 이렇게? 너 예전에 얘기 안 했어, 너? 예전에 네이버 검색에 뭐 했을 때 나는 그거 안 해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언제? 야, 내가 증거 다 내 컴퓨터에 그대로 있다. 터트려요. 내 페이스북에 내가 올까? 언제?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는 뭐. 요 정도 얘기. 아니, 제 말을 믿어주셔야죠. 아니군요. 변호사님. 회차를 찾아낸다. 되지도 않는 거고요. 하여튼, 방송에 못 나가니까, 우리 네. 안가에 오신 방청객들만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약간 좀 동요가 일어나요, 지금? 아니, 뭐. 잘 선물 전혀, 하나 전혀, 네.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 저 앞에 있는 배주스 있죠? 갈 때 하나씩 한 바퀴씩 들고 가세요. 사과주스, 의성 사과주스. 오케이. 하나씩 들고 가시면. 안 가면 이렇게. 네. 방송에서 못 듣는 얘기도 듣고. 함구하는 조건으로. 그럼. 입막음의 대가로 네. 사과주스를 내기는. 네. 잘 오세요. 돈 들어줄 수도 있어. 다만, 이 성희롱은 공직자들이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난 당직자라. 음. 공공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또 법이 이름이 긴데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 관련된 교육을 하지 않거나 또는 누군가 성희롱 관련된 제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걸 덮어버리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어요. 업주에게. 그리고 성희롱이랑 이게 성추행은 명확한 겁니다만 성희롱은 기준조차도 애매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받는 여성이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걸로 네. 판단한 거기 때문에 박쥐는 지가 좋아가지고 더 하는데 흉이 아니야. 오히려. 뭘 좋아서 더 해요. 그거 튼다? 그냥 내가 받아주는 거지. 워터 내가 뭐. 튼다. 아, 워터 대체 뭐지? 나 진짜 미치겠네. 나 이 팟캐스트계의 캐리비안 베일. 진짜 미친놈 아니야? 왜? 다이나믹하다는 건데. 아, 정말. 모욕자 되겠습니다. 진짜. 저 맞아야지, 이거는. 신문을 날려야겠네요. 아무것도 못 나와 이거. 아,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였네요, 오늘. 알겠습니다. 이거 안 가보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꼭 오세요. 역대급 오프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풍성한 색드림 약속드리면서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손소 변호사님께서 첫 번째 네. 후기글 좀 읽어주시죠. 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체리블루님께서 체리블루님, 네, 1월 31일 새벽 2시 37분에 올린 글입니다. 네. 손소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청정구역에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근데 결혼하시고 자녀도 있다길래 놀랐습니다. 총각으로 보였는데 살짝 아쉽네요. 크크. 역시 울 바가나의 색드립 센스는 최고입니다. 저 색드립 댄스라고 잠깐 잘못 봤네요. 네. 이 작가님, 손변님, 혼우 순결의 빵 크크크 푸푸푸. 오하나의 또랑또랑한 목소리 역시나 좋습니다. 앞으로 네 분의 조합 기대합니다. 청구 화이팅! 청구 말고 다른 걸 해주세요. 청구 망했잖아. 청구 망했죠. 예. 네, 청구 망했어요. 청역. 네, 그러면 보통 빠르기님께서 또 올려주신 의견 한번 볼까요? 네, 빠르기는 뭐 갑자기 빨라졌다가 하는 것보다 보통 빠르기가 좋죠. 안녕하세요. 청정구역 애청자입니다. 80일의 2부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했던 교육 행위에 대한 출연진분들의 의견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저도 교사로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그 교사의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첫째, 아이들이 한 번도 평민과 노예로 내려간 적은 없다고 하지만 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은 5개의 계층 속에서 잘하면 위로, 못하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 이는 왕은 잘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반대로 노비는 잘못한 것, 나쁜 것이라는 왜곡된 계층 계급의식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무비판적으로 심어준다고 봅니다. 다음 단원을 위한 선행학습으로 배경지식 활성화 차원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크고요. 과연 우리 역사 속에서 그랬나요? 라고 했고요. 둘째,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좋아했다고 이 시스템에 대해 큰 불만이 없었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어릴수록 자신이 좋아하는 성인의 가치를 그냥 따라가기 마련이죠. 마치 자식이 부모가 가진 가치를 상당 부분 흡수하듯이요. 교사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학생을 이끌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 집단에서 이러한 상벌이 운영됐을 때 가볍게 무시하는 성인이나 또는 한번 기분 나쁘고 많은 심리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네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주 선물은 어떤 분께 보내드리는 게 좋을까요?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교사분께. 예. 좋은 의견, 체리블루님도 좋은 의견이었는데? 체리블루님 감사합니다. 네, 보통 빠르기님. 손소. 네. 책 단독으로 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네. 없으니까. 네. 나오면은 고르기를 네. 하고요. 아직은 제 책 중에서 고르세요. 그래서, 지금 교사라고 하니까 반에 비춰두시기 바랍니다. 네, 체리블루님은 그럼 제가 나중에 책 쓰면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아마 반에 비치하기 좀 힘들 겁니다. 컨셉이 썬데이 서울이라서. 네, 그럼 이번 주 선물은 우리 보통빠르기님에게 보내드리고요. 댓글 당첨되신 우리 보통빠르기님께서는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정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90분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네, 제가 돌아오니까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네요. 방송 망해라고 저주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점점 잘 되는 거네요. 더 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팟빵 에피소드 후원 총 66분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부터 먼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2030 깔끔한 여성 의류 쇼핑몰 시그니처 플러스 20% 세일 중 검색창에서 시그니처 플러스, 검색창에 하하 대리운전 앱 다운로드 이용해 경북대 북문 봉봉치킨, 치킨은 봉봉치킨, 네이버의 봉봉치킨, 어른들의 영어 작업실 수잔 영어 고민 상담소, 꿈을 볶는 커피 전문점 커피베이, 아산 둔포 황소야, 누구나 가족처럼 관악구 서울 N치과, 뭉친 근육 확실하게 풀어드립니다. 국가공인 대전 건강지킴이 안마원, 노현역 노상훈 성형외과,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젖짜는 사람들 아니고 신개념 카페, 신개념 카페형 건강원 제주
즙 짜는 사람들. 네, 젖 짜는 사람들 아니고 즙 짜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노린 것 같은데 젖 짜는. 즙도 노린 것 같은데요. 네. 064-744-8245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즙 짜는 사람들. 이번엔 쥐새끼 잡자.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직장남녀연구소로 연락. 네이버에 직장남녀연구소. 여기로 우리 이 작가님하고 오창석 좀 보내야겠네요. 서울중앙시장 봉스테이크. 국내 최초 결제 후 3년 죄송합니다. 보험이에요. 3년짜리 오면 망해요, 이거. 유예 기간을 최초로 두면. 네, 국내 최초 결제 후 3분 만에 입금되는 사업자 카드 단말기, 비사업자도 가능한 다올페이. 네, 다올페이 정신을 죄송합니다. 3분 만입니다. 네, 가로수길 반지 만들기 잼하우스, 서현역 맛집 최선당 서현점, 제주도 4차원 게스트하우스, 실험대는 코아테크, 실험실 장비도 코아테크, 안동유치원 최나희 할매가 직접 농사한 의성옥 사과즙, 50호 한 박스 2만원, 010-3538-4628. 맛있어요. 요 사과즙이 지금 저희가 그때 받아간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성사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의성옥 사과즙입니다. 병의원 의료기 소모품은 하니메드, 검색창에 하니메드. 본식 영상은 슈퍼필름, 본식 DVD는 슈퍼필름, 웨딩 영상은 슈퍼필름. 팔거역에 술 많이 팔 거요. 모두 팔거역으로 가자.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수제빵 디저트 커피 맛집, 검색창에 카페 울프스, 맛있는 공간 카페 울프스, 재밌게 베이킹을 배우자 유튜브 검색 토크쇼 쿡빵. 쿡빵입니다, 여러분. 쿡빵. 돈 많이 쓰는 여자가 이상형인 무비쇼 랑쌤입니다. 저네요. 지희씨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출연료 많이 주시면 나갈게요. 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보험이다.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분들을 위한 보험 안내. 네이버에 아프니까 보험이다. 신노년 조개찜 가리비아. 탄갈로마 리조트 직원. 대학로 와이키키 왁싱. 은경수호 사랑해. 다스는 누구 거, MB 구속, 괌사이파는 투어이브,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손변을 연수로라고 손소 변호사님께서 직접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셨어요, 마지막에. 손변을 연수로. 인천 연수로. 연술. 은경수 사랑해는 뭐야? 수호. 여기입니까, 혹시? 그러네요. 이분 되게 예전부터 꾸준히 후원해주신 분인데, 후원도 많이 해주십니다.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네. 내가 한 6월 달쯤에 대구 가세요? 특강이 예정돼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반드시 한잔하겠습니다. 네. 팔거역이라고 합니다. 대구 팔거역. 여기가 대구 동대구역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팔거역이. 네. 저도 몇 번 시도했는데 정말 가면 거기서 자고 와야 될 정도로 대구역에서 멀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구가 그렇게 커요? 그 근처에 그럼요. 한국 3대 도시, 4대 도시인데. 그러니까 거기 근처에 숙소를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노년역 노상훈 성형외과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성형외과 문제점 열심히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노년역 노상훈 성형외과나 아니면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노블레스 성형외과 정영진 원장. 원장님 요즘 안 올라오시네요. 그러니까. 내한테 계속 귀찮게 카톡 보내고 있어요. 귀찮아 죽겠어. 적당히 보내. 네. 요런데 검증된 곳만 여러분들 그래요. 이용하시라. 이제 다음 주에 설 연휴니까 또 성형 시즌입니다. 너도 오랜만에 한번 갑니까 설 시즌에? 이런 데 가란 말이야. 이상한 데 가면 이상한데 안 가요. 내려앉아. 네, 가려고 했는데 내려앉아는 뭐야? 올 설 연휴에 일이 생겨가지고 좀 리모델링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좋았어 리모델링. 리모델링. 어디 쪽으로? 응? 어디 쪽? 얼굴이죠. 얼굴 밑으로는 안 내려가 나는. 이제는 오로지 얼굴입니다. 얼굴입니다. 네. 페이팔. 네, 페이팔로 김유상님께서 또 이번 주에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에피소드 후원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네, 현 시스템 창석 자르지마 전주 조창석 최욱의 조창석. 조창석. 네, 별거 아닌데 웃기네요. 네.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아산 둔포 황소야, 구소동 명물아구찜, 안동 꿀통, 산본 5단지 놀이터 봄, 아지는 홍콩에. 갔다 왔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홍콩. 네, 아자르는 첼시랑 종신, 청정구역 수다, 밥풀, 북해상동 가마솥 순대국, 양양 등불, 복현동 망고핏 다이어트, 무스탕 쇼핑몰 케이퍼, 경북안동 휴대폰 멀티샵, 누리 홍콩 가게 해줄게. 네, 갔다 왔습니다. 네. 잼난 팟캐 무비쇼 류대리. 여기 홍콩은 그 지역 홍콩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요. 가보고 싶네. 실제 두 군데 다 갔다 왔다고. 그래요? 네. 잼난 영화 팟캐 무비쇼, 신림역 만화카페 휴, 뿌양뿌양,
K58377 조여정이 조여정, 고니자, 댄스 스포츠 동호회 스텝, 쇠속각 GS 25점, 포메인 구리 갈매점, 반듯 중년 76, 풍성한 바밤바, 아이짱이랑 사귀고 싶다, 편견 생성 중, 제주 세화 마음스테이, 이쁘지예, 몸치장군, 동탄 L2B, 발해 제국 연대기, 페인티트 뮤직, 꼬조, 독을 마시는 새, 까칠 헛놈, 양양 등불, 아담앤 이브 왁싱, 고기는 경주, 광주, 하늘소, 박누리와 기타 등등. 야, 뭐 경주, 광주, 하늘소가 뭐야? 경기 광주. 경기 광주. 아, 경기도 경기도 광주 하늘소 맞네. 그래. 아니 왜냐면 지난주에 여기가 경주 광주라고 돼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 하늘소 내가 여기 가본 데가 맞네. 아, 맞네. 네. 죄송합니다. 경기 여기 광주 맛있어요. 하늘소. 블루밍 스파앤 풀빌라. 네,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번개돌이 노, 속쓰림의 락스, 아프니까 보험이다.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대학로 와이키키 왁싱샵, 피규어는 하루연샵. 감사합니다. 예, 박누리와 기타 등등 님도 계셨습니다. 너 등등. 기타 등등. 아니죠. 너 등등. 등이 두 개 있다. 박누리는 등이 두 개 있다. 너 이거 창석 자르지만 님. 창석을 자르자. 요렇게 자르지만 하면 갑자기 난 자르고 싶어져. 거길 자르는 수가 있어. 야, 인생에 재미가 몇 개 없는데 거긴 남겨두자. 그 인생에 재미가 몇 개 화나게 하지 있다고. 마, 날. 네, 거기 자르리면 안 돼. 조심하세요. 네. 근데 왁싱샵이 두 개여가지고 어딜 가야 될지 저 이거 두 군데 다 가세요. 네. 그럼 되지. 두 군데 다 블루맹 스파인 풀발기라고 읽을 뻔했어요 지금. 풀발기 하고 싶어요? 네. 요즘 잘 안 되나 보다. 아니요. 여기 대학로 와이키키 와슈. 대학로 사신 분은 여기 가시면 되고. 신촌에 아담앤이브 왁싱은 그것도 신촌 쪽에. 신촌 쪽에 가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여기서 하고 한쪽은 저기서 하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81회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살펴봤고요.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또 장악했던 분이죠. 네, 이분.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는데요. 집행유예로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석방이 됐습니다. 선고 결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사모 시스템. 뭐 네. 그대로 적용됐고, 뭐 이게 선고 결과를 뭐 정리 뭐 하는 것 뭐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확실히 이제 알았다. 대한민국에서는 돈 있는 놈이 장땡이다. 서초동 법원은 삼성 법무팀이다. 서초동 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아니, 그러니까 뭐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지랄이고 역시 삼성이 최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입증하고, 저는 오늘 판결 낸 판사가 과연 정형식 판사. 정년퇴직하고 어디로 갈지 그걸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본인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식을 준다든지 자식이 간다든가. 대를 이어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예전에 삼성 특검 조준웅. 그러니까. 가장 조준웅 특검 아들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1심 판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2심이랑. 1심 판결은 달라지는 건요. 1심에서 인정한 혐의를 2심에서 하나도 인정 안 했다는 거야. 그밖에 없어. 다 그냥 손수호 변호사보다 더 위대한 변호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주장한 모든 것을 재판부가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완전 키오패. 약간 충격적이에요. 말도 안 되지. 이 정도면 충격적이고, 사실 1심에서도 교묘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일부분을 살짝 빼면서 그렇지. 항소심에서의 그 집행유예 가능성을 좀 높여놨는데, 높여졌는데 그게. 그런데 그렇게 예상했던 범위보다도 훨씬 더 무죄의 판결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예상했던 대로입니다만 판사가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우리는 쪽팔려서도 이렇게 못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재용을 빼주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었다. 그렇게밖에 보여주지 않아요. 일단 집행유예를 결과로 해놓고 논리를 구성 그렇지. 거꾸로 한 거 아니냐? 그렇지. 라고 하는 비난을 뭐 참여연대 소속된 그런 법률가들도 아니, 지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봐도 그래요. 제일 거의 극명하게 얘가 뭐냐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재산 국외 도피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무죄가 된 거 아니에요? 무죄를 뭐라 했냐면, 재산 국외 도피 의사가 없었다.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을 뿐이다. 말장난이야, 씨발. 이거 이제 말장난이다, 이거는.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은. 네. 딱 그거지.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이다. 이거 다를 게 한 개도 없는 건데요. 범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고의가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소가 외국이다라는 얘기 뭐냐면,
아니 결국은 돈이 삼성 계좌에서 독일에 있는 삼성 계좌로 간 거 아니냐 이거거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삼성이 원래 외국에서는 한국계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이건 꽤 오래된 관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최순실하고 정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어. 그 계좌를.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좌 가지고 정유라 말 사준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인정 안 한 거잖아. 네. 이건 말장난이고 이게 이재용 변호인단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게 뭐냐면 한참 다툴 때 이재용 변호인단이 뭐라 했냐면 사준다. 사준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사준다가 앞에가 말자가 붙었잖아. 말을 네. 사준다. 그러니까 말은 삼성이 갖고 사줬으니까 정유라 그냥 타라. 이 말을 했거든. 국어사전까지 뒤바꾼 변호인단이야. 야 사준다는 의미는 씨발 그냥 내가 사가지고 니한테 다 준다는 의미지. 소유는 삼성이 가지고 있고. 그냥 내가 샀는데 잠깐 넣었어. 그러니까, 정유라한테 그게 사준다냐 씨발. 정유라한테 나도 좀 사주면 좋겠다. 정유라한테 말을 전세 내줬다 이런 의미로 네,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사준다는 의미 그렇다라고 이 변호인단 얘기가 그걸 다 이심 재판부에 다 받아들인 거거든. 지금 그 사준다는 그 부분이 그 말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 그 말을 그래서 그게 횡령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용역대금 36억만 횡령이 됐고 뇌물 공여가 됐고 그리고 또 그 말은 소유권이 안 넘어갔다. 그러니까 말을 제공해서 훈련해주겠다 그러잖아. 이 장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말 장난치자 진짜. 야. 그래서 그 말 소유권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횡령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지만 그 말과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는 그것도 뇌물은 맞다라고 봤지만 그 뇌물은 가치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용료가 왜 가치평가가 안 되나요? 그럼요. 그것도 다 되는데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전에 그 지적했던 재산 국외도피죄 부분 있잖아요. 예. 뭐 다른 부분도 대법원이 꼼꼼히 다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 무죄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아마 강력하게 그렇지. 예,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묵시적 청탁 여부입니다. 묵시적 청탁이 이루어져야 뇌물형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 제3자 뇌물. 그런데 지금 2심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1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이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박근혜를 도와주려고 딱 보니까 박근혜보다는 최순실하고 정유라를 도와주면 박근혜를 도와주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박근혜를 지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2심 전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포괄적 묵시적 청탁이 된다 하고 뇌물죄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2심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이게 묵시적 청탁이라는 건 구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는 건데 이게 앞서 진경준 뇌물 사건이랑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앞으로는 보험성 뇌물, 묵시적 청탁, 눈치껏 알아서 청탁하는 것은 무조건 무죄라는 거거든. 이것은 뒷바꿔는 판결을 뒷바꿔는 사법 앞으로 있어서 저는 아주 이거는 몹쓸 짓이라고 보고 이 정영식 판사가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요. 한명숙 2심 재판관이었습니다. 아 그땐 유죄를 때리고 그렇지. 추징금도 물렸죠. 근데 한명숙은 1심에 무죄, 2심에서 이 사람이 그걸 뒤집어서 유죄를 때렸거든. 네. 근데 한명숙 재판도 웃긴 거야. 돈을 줬다고 한 한만호가 1심에서 지수를 뒤집었어요. 내가 줬다 그랬는데 그때 잘못 말했다. 안 줬다. 그것도 재판정에 와서 뒤집었어. 그리고 돈을 줬다는 구체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정영식 당시 2심 재판이 한만호 말이 그래도 맞아 라고 인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정황적 증거, 객관적 증거, 간접적 증거만 가지고 한명숙은 유죄라고 인정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와서는 이재용 재판에 가서는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가 한 재판인데 거의 유사한 재판인데 이걸 뒤집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 재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한명숙 때도 정치적 재판, 지금도 정치적 재판.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도경 작가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대로 명시적인 청탁 인정 안 됐고요. 또 묵시적인 그런 청탁도 이번에 인정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1심과 2심이 바뀐 거죠.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으려면은 청탁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항소심은 약간 좀 의아하게도 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없다. 그 뭐냐면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 삼성 승계 작업 관련해 가지고 동원되었다. 또는 삼성 승계 작업 관련해서 관여했다. 여기에 관여했다라고 해서 구속도 되고 좀 재판도 받고 1심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뭐 문정표 전 장관 등이겠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번 항소심은 그동안의 판결 기류와 달리
아예 승계 작업의 존재를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는 논리적으로, 연쇄적으로 다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승계 작업을 왜 부정했냐면 말 그대로 대가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용은 피해자라는 거거든. 박근혜가 달라 그래 준 거지 뭐 이렇게. 그런데 대가관계가 왜 없습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해서 그것도 국가가 개입했어요. 이거 합병해하고 가장 혜택 받은 게 이재용이야. 가장 이득 본 게 이재용이야. 근데 왜 대가관계가 없어? 그리고 승계 작업 하라고 청와대 문건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이재용은 왕자니까 왕세자라 그랬나? 문건에 왕자라 그랬나? 계속 밀어주라고. 그런 저항적 자료들이 마구나 튀어나왔는데 이걸 인정 안 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끼워 맞추기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재판부가 이 승계 작업 관련해서 승계 작업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또 논거들을 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 개별 현안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 이제 그게 다 성공했을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에 간접적, 직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따로따로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예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승계 작업의 존재가 글쎄요. 증거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이렇게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하나하나 다 사라지는 거게 되고요. 또 하나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1심 판결에 따르면 이건 정말 정경유착의 표본이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한 행위 서로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오늘 이번 항소심의 판단 부분을 짧으니까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먼저 특검과 원심 1심부터 특검이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다. 거기에 대해서 원심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항소심은 완전 다르게 본 거죠. 그렇죠. 정경유착이 아니다. 즉 이거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직을 겁주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즉 삼성 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입니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으로 나아간 사안이다. 즉 뇌물을 주긴 했다. 잘못이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이 강요에 의해서 겁줘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최순실, 박근혜 처벌은 모르겠고 일단 이재용 등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다. 집행유예로 풀어주려고 고뇌물을 인정한 거거든. 말 준 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4년 받았죠. 집행유예. 네. 집행유예 4년 풀어주려고 인정한 거고 결국은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게 특검이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영차 독대를 갖고 나왔어요. 지금 1차, 2차 독대 그 전에 영차 독대가 있었다. 그것도 인정이 안 됐죠. 이재용이는 언제? 이렇게 했거든? 내가 그걸 기억 못하면 내가 침해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는데 안봉근이가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안봉근이가 미쳤나? 왜 이재용한테 불리한 증언을 합니까? 명함도 받았다. 그럼. 그래서 안봉근의 증언 무시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고 안종범 수첩도 이거 증거 정리 안 한다 그랬어.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안종범 수첩이 사초라 그래서 다 인정받았는데 종범실로 이 재판만 인정이 안 받았어요. 이러니까 이건 끼워 맞추기지. 끼워 맞추는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끼워 맞추기. 이게 영차 독대가 왜 중요했냐면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삼성의 여러 가지 합병 승인 등등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독대가 있었거든요. 1차 독대가. 그러다 보니까 삼성 측에서는 이거 봐라.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독대했는데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하냐? 라고 반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이 나온 증거가 바로 영차 독대입니다. 즉 여러 가지 일들이 이뤄지기 전에도 독대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청탁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영차 독대의 증거로 안봉근 증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인정이 안 된 거죠. 이거는 사실 나중에 상고심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박근혜가 이재용 재판이 2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또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 부인을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탄원서는 아무 짝에 쓸모없는 탄원서예요. 별로 뭐 소용없어요. 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는 여기 자기 재판이랑 연결돼 있어. 이재용이가 뇌물 무죄 받으면 자기도 무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 그 탄원서를 안 쓰고
직접 증언대 갔다. 그럼 또 모르는데 나가지도 않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탄원서 증거 채택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탄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짓 한 거고 이거는 필요 없어. 다만 이 2심 재판부는 이재용이한테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서 짜맞추기 위한 재판을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좀 대법원에서요. 네. 재산 국외 도피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항소심 판결을 보더라도 재산 국외 도피의 범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즉 고의가 없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다는 거에 대한 그런 고의가 없었고 또 도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이 부분은 뭐 전체가 다 재산 국외 도피는 아니어도 그 1심에서 인정된 용역대금 부분, 해외로 송금한 부분, 예. 그런 부분은 이 작가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더라도 구체적인 정황들이 재산 국외 도피라는 점을 보여주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미래 미디어에서 우리 저 계좌가 있잖아요. 네. 내가 저기 홍콩에 가고 계좌를 하나 또 개설해. 왜 홍콩이야? 너 도와주려고. 얘 홍콩 가자 시작. 그럼 내가 계좌 하나 개설하고 지한테 우리 미래 미디어로 똑같은 계좌로 쌓아가지고 그동안 얘 막 도와줬다. 그래도 그건 재산 해외 도피가 안 되는 거지. 똑같은 논리잖아. 그쵸.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한 거야. 이건 진짜. 나는 근데 2심 재판부가 내가 만일 2심 재판부인데 이재용을 빼고 싶다. 그런데 또 이게 또 국민적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따지면 지금 1년 살았지. 네. 야 6개월만 더 살아라. 1년 6개월 실형. 근데 그런 것도 없어. 바로 나가래. 그니까. 야, 대단하다. 어느 정도 철판을 깔면 이런 판결이 나오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법위에 삼성이다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삼성 주가 계속 떨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이정이 나왔으니까. 오너리스크가. 전문 경영인들이 이제 엿댄 거예요? 오너리스크가 오너가 나오면 생겨.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결국 뭐 유죄 무죄 판단이야 1심 2심 다를 수가 있고 해당 그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또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일단 이번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해도 양형 즉 형량에 있어서 저는 좀 한숨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 뭐 차치하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걸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준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액수가 36억 원 넘습니다. 그건 인정됐죠. 네, 게다가 재판부 표현에 따르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도 집행유예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이 말도 맞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 또 뇌물을 먼저 달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더 책임이고 뇌물을 뜯긴 사람은 뭐 처벌 비난 수위가 높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액수가 36억 원입니다. 이게 일반 평범한 사람이 뇌물을 3억 원 건네줬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는 뭐 굉장히 좀 사업가인데 삼성이 아닌 다른 사업가입니다. 뇌물을 13억 원 공여했다.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부분을 보자면 좀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포 example. 손수호 변호사가 다음 총선에서 인천에 나와서 국회의원 됐다 칩시다. 국회의원 되고 나서 내가 그냥 수호야 그냥 써 하고 한 3억 5억 줬어. 안 받으려고 그랬지. 써 그냥 4년 동안. 괜찮아 형이 그냥 축하해서 주는 거야. 그냥 써. 지금 주세요. 지금은 주고 싶지 않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판단대로 뇌물죄가 안 돼. 청탁도 없었잖아. 청탁도 없었고 그 보험료로 내가 수호한테 그 보험료로 3억 5억 찔러준 거야. 이거 뇌물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데 존나게 생길 것이다. 그러네요. 그렇잖아. 여기 정치하자. 뇌물 공여는 1억 이상만 돼도 무슨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여가 아니고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 이건 박근혜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불리한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이번에 재판부의 그 판단을 제가 판결문을 전체를 보진 못하고 고등법원에서 나온 그런 보도자료를 좀 꼼꼼히 좀 봤거든요. 그 요약된 것도 보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판결인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유리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굉장히 좀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겁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건넨 사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 권한을 이제 신뢰를 저버리고 그런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보수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그거 봐라. 뇌물 무죄 나오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거 탄핵 정당성이 없었던 거다. 아마 이렇게 또 일부
태극기 사람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결국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로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다음 재판이 또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네. 오늘의 포토제닉은 그 미소 지으며 출소하는 그 이재용 회장 표정이 오늘의 이 새끼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 새끼들 말이야. 당연한 거 가지고 말이야. 그 사진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술친굼 광고였습니다. 팟캐스트를 응원하는 술친굼이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청정구역의 소개가 늦어져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전해오셨는데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이 술친굼 공식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님에게 4+3 4개를 사면 3개를 더 주는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기존 회원, 신규 회원 모든 고객에게 드리는 혜택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술친굼을 검색을 하시고요. 전화주문 1800-6649, 1800-6649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친구들하고 설 연휴에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술친굼을 좀 구매를 하려고 친구들요? 네, 친구들이랑. 이성? 네? 동성? 동성. 네. 그 웃음은 뭐지? 좋겠다. 부러워서요. 네, 좋아요. 그래서 가서 술을 많이 먹을 것 같아 술친구를 좀 주문하려고 가서 보니까 4+3 4개 사면 3개를 더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꼭 본명으로 사세요. 응? 본명으로. 아, 박지희로. 네. 알겠습니다. 네, 술친굼 여러분도 꼭 숙취 없는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광고, 책 광고였습니다. 책 광고입니다. 신규 광고인데요. 내 몸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도 있는데, 굉장히 이게 뭔가 백과사전 같이 생겼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다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제일 답답한 건 왜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 같은데 정형외과나 통증외과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팔이 저리면 목 디스크, 허벅지가 당기면 허리 디스크,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뭐 거북목. 그러니까 다짜고짜 MRI 찍고 뭐 수술이나 시술이나 뭐 주사위 들먹이면서 돈 내라고들 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나았다라는 사람보다는 점점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이 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3년에 이게 출간이 됐대요. 그래서 EJ에 광고를 했던 내 몸 아프지 않은 습관이라는 책이 그 당시에도 4만 부 이상 팔리면서 네,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창석이 지금 목표 3,000분대야. 4만. 4만. 야, 챙겨주면서 3,000원 못 팔면 너 죽는 줄 알아라고. 내가 내 돈으로 3,000원 살고 3,000원 사겠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책은 창석이 오빠의 책과는 정말 다르게 굉장히 쓸모 있는 지식들이 많아서. 내 몸 아프는 습관이 저희한테 광고했고 뭐 그 덕에는 아니지만 언론도 많이 탔고 네. 그 책 읽어본 후기에 책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했더니 너무 좋아졌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4만 부 이상 팔렸겠죠.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각종 통증에 대한 것들이 다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보다 모자란 거 보충해서 어떻게 보면 완결판 내 몸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5년 동안의 임상 데이터가 쌓이면서 더욱 보강이 된 거죠. 야, 이거 정말 저한테 딱 필요한 책이네요. 예? 정말 내용 보니까. 제가 요즘에 막 쑤셔요 몸이. 아프고 족저근막이 오면 더 도져지고. 족저근막이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조판도 깔끔하고요. 네. 활자도 큼직큼직하게 깔끔하고. 그림도 있고요. 따라하시면 돼. 그런 체조도 있네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네요. 정보도 깊으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재미있고 깔끔하게 좀 디자인 잡은 것 같아요. 이거 어디입니까 이게 디자인? 네. 책 낼 때 어떻게 이쪽으로 의뢰하시려고요? CBS 북스와 할 수밖에 없는. CBS에서 이런 디자인 나오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통증 백과사전 내 몸 습관입니다. 내 몸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전작의 완결판이자 가정마다 상비해야 할 주치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데카술보다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검색창에서 내 몸 습관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꼭 한번 구매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주제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누가 이끌고 올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죠. 근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맨 처음에 단일팀이 아니고 맨 처음에 북한이 참가한다고 네네. 얘기 나왔을 때 높은 산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딱 그대로 됐습니다. 사실은 김영남 같은 사람이 대외적으로는 국가 원수죠. 국가 대표야. 최고인민위원회 북한헌법상 국가수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방남한 사람 중에 가장 높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야, 근데 이분 김일성 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나이가 90살이래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다 거친. 근데 대단하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높은 급이 오면 미리 우리하고 사전협의 다 얘기가 됐을 것이더라고. 그렇겠죠. 기대해 봅시다. 지금 코피 작전 때문에 트럼프 이 새끼 자꾸 코피 터뜨린다 그래. 코피 작전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요. 그리고 원래 주한대사로 내정돼 있던 빅차차 씨 그것도 지금 코피 작전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설이 있잖아.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네. 또 아니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백악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 네. 근데 빅차차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백악관에서는 그 언론 플레이라고 또 불쾌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피 작전은 시끄러운데 김영남 씨가 와가지고 정말 우리 모르게 물 밑에서 좀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니 그것도 코피 작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쓸데없이 작전명으로 하기엔 조금 너무 애매한 그런 작전명이 아닌가. 코피 터트린다 이씨. 어쨌든 김영남은 이전에는 당 국제부장을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처럼 외교 정세에 밝은 사람이라서 아마 미국 펜스 부통령이랑 북미 회담을 위해서 아마 사전 교섭이 됐을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아마 이 대화는 잘 안 될 것이다라는 추측도 많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핵을 포기하라. 또 하나는 인권 문제인데 최근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탈북자를 초대했단 말이죠.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누구랑 같이 오냐면 오토 원비어라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풀려난 지 6일 만에 사망한 그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앉자마자 인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 당에 있는 그 당직자들과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이 북한을 길들이려고 압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미국 주도로 뭔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전 포석을 깔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 거다. 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설득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외교적 격식 차원에서 최고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맞아야죠. 또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회담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영남과 급에 맞으려면 국무총리쯤 나가야지.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만남도 이제 이루어지게 그럴 수도 있고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의 친서가 전달이 될 그럴 수도 있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진짜 올림픽 정신에 정말 딱 맞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렇습니다. 최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이 북한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착오지. 오판이지. 지금까지 건조하느라 버틴 사람들인데. 그래서 코피 작전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거 지금 백악관에서 물론 백악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보복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두드려 코피 터지고 가만히 있을지 안 맞을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피해는 그럼 결국 우리야. 그렇죠. 미국이 아니고. 전장은 여기죠. 한반도인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함부로 그런 코피 작전 같은 얘기하면 안 돼. 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평창 개막식 이렇게 나흘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저희 녹음 날짜 기준으로. 그래서 지난 주말에 북한 예술단 공연 티켓 응모가 진행이 됐어요. 15만 명이나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1,500여 명이 추첨을 통해서 티켓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또 노쇼는 안 생기겠죠. 그럼 안 되죠. 노쇼. 노쇼. 우리 노쇼 문화 이제 없어야 됩니다, 이거. 네. 선입금 다 걸어놓고 하든가, 그래서 안 돌려주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북한 예술단 공연 내용에 이제 우리 노래도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라고 통보를 해왔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매번 그 선전장으로 활용될 거라 그러는데 그럴 리 없고요. 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바보입니까?
네.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이제 평가전을 가졌다고 하는데 북한 선수 4명을 기용을 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꼭 좀 승리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아니 좋겠네요. 꼭 승리가 안 되더라도요. 선전만 펼쳐도 네. 대단한 거죠. 사실 아이스하키가 동계올림픽의 꽃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네. 그 표를 검색했더니 가격을 남자 결승전이 표가 한 장에 90만 원이었나 한 명이 그 정도로 보러 가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예선전. 예선전. 예선전은 뭐 좀 쌉니다. 네, 그것도 비싼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종목인데 사실 굉장히 좀 최강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남녀 모두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네. 뭐 기화 선수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훈련도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거를 보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참여해서 참가해서 같이 하고 또 단일팀도 구성하고 또 강팀과 뭐 겨뤄보고 하는 것 자체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지면은 단일팀이 해서 졌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아니 그렇진 않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전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개최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 또 압도적 응원 속에서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너무 좋죠. 그렇죠. 이기면 최고고 한 경기라도 또 한일전이 아니죠 이제 그 일본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같은 네. 경우에는 예선전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을 끄는 경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좋은 성적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 남자 아이스하키 팀 골키퍼 캐나다 선수가 귀화를 해서 골키퍼 달튼인가요? 네, 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골키퍼를. 네. 근데 그분이 헬멧을 이순신 장군을 박았다가 IOC에서 제재받아서 바꿨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뭐 선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좋은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길 승천기는 또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런 식. 네. 아니 그러면 뭐 그 이순신 장군 박아놓고 이순신 아니에요. 이순신 아니다. 그냥 저희 할아버지다. 그렇지. 조상이다. 누가 이순신 조상 맞잖아요. 조상 맞잖아. 그러면 되지.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바로 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지영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성추행 사건의 진상조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을 할 때 이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말에 서지영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나와서 9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뭐 안태근과 최교일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분이 조사에 과연 순순히 응할까요? 아니요. 뭐 굳이 뭐 두 분이라고 할 거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최교일은 면책 특권이 있어 잘 모르겠어요. 이 두 놈이 아니 두 사람 그냥 다 안 받으면 그만이야. 아니 뭐 면책 특권을 뭐 넘어서 안 받으면 그만 방법이 없어요. 뭐 그거를 논할 것 필요도 없이 이게 이 지금 수사가 사람은- 아니에요. 진상조사예요. 정식 수사도 아니고요. 또 정식 수사라 하더라도 참고인이라고 한다면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썩었네. 성추행 성희롱 사건인데 네. 일단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렇죠. 예, 강제추행죄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친고죄가 아닌데 이 당시 2010년이죠.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 친고죄였고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6개월입니다. 네, 그게 이미 지난 지 오래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처벌할 안 수가 돼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하나 있어요. 덮은 거. 덮은 것도 있고 또 인사발령을 낸 거. 그건 이제 뭐 직무유기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직권남용이냐 이런 직권남용 거.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인사발령도 인사라는 게 뭐예요? 주관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박누리 보고 야 너 앞으로 청정구역 가지 말고 수다면으로 가. 이거 인사발령이잖아. 네. 영전한 거야? 그거 인사발령인데 내가 누리한테 뭔가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 치자고.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쉽지 않죠. 이 증명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럼요. 얘만큼 색들이 잘하는 여자가 어딨냐? 이렇게 논리를 붙이면.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 증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이 두 사건 다 최교일하고 안태근이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제 강제할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명예훼손까지 언급을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되는데. 안 고소를 안 그러겠죠, 하겠죠.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예.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이렇게 폭로를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또 재수없게 경찰 신고는 112다 이렇게 해서 막 서지현 검사 눈 가려서 이렇게 포스터 만들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야. 완전 자 이런 도라이 같은 일들이 이게 뭐 보수를 살리는 겁니까? 이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거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리고 진짜 그게 명예훼손이에요. 그리고 뭐 민주당 비례대표 1번 받겠네 이런 댓글들이 돌아다녀요. 일배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그 왜 이 서검사의 변호사 김재련?
그 사람의 과거 파고 또 그 사람이 박상기를 건드렸잖아. 결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문재인 정권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통영에서 서울로 올라고 일부러 이걸 터뜨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양쪽에서. 그러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안태근이하고 최결이가 쑥 들어갔어요? 제가 그 종편도 뭐 가끔씩 출연하고 있는데 뭐 고정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거의 출연 못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내의 성적인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검찰 조직의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실제로 당시에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덮었는지 여부에 대한 그 질문들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항상 끼어요. 그러면서 하나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둘 덮었는지, 셋 박상기 장관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는지 패키지로 묶여요. 항상 질문이. 그러니까 웃긴 거지. 박상기는 곁다리야.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의도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생각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재련 변호사의 그 지적 또 시청률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어요. 김재련은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죠. 그래. 근데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거 소검사를 왜 욕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진짜 말도 안 이거 됩니다.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얘기한 건데 이거 네. 자기 서울로 올라오려고 지금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가짜 뉴스죠. 검찰 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검사가 지금 너무 실망해 그거야. 검찰 내에서 그런 말 나오고 있는데 네티즌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특히나 뭐 업무 능력이 좋지 않았다라든지 지적을 받았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검찰 발로 나오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이 허위 소문들의 주요 유통 경로가 이제 일베나 얘기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서지현 검사 외에 다른 성범죄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사실 이건 힘들거든요. 그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면 누가 스스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제. 예. 뭐 이문정 검사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네, 그쵸. 정말 옛날 일이죠. 2003년 일을 이제 새롭게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함께 폭로를 했는데 사실 이문정 검사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피해를 입었던 다른 여자 검사들이 뭐 존재하겠죠. 존재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오히려 더더욱 드러내놓고 얘기를 그래 나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굳힐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문정 검사가 지금 언론 미투에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투에 동참하려면 이 가해자가 누군지 까야 돼요. 아직 안 밝혔나요? 네. 그냥 아직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 직속 상관 부장검사라고 하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투 운동을 하려면 까야 된다고 좀 보고 이거 말고 심각한 사건이 있어요. 서지현 검사가 얘기했던 거 나는 성추행에 그쳤지만 성폭력이 있었다 그랬거든. 네. 성폭력은 강간이에요. 강제로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 네. 근데 그 사건은 아까 얘기한 2005년에 없어졌던 법 친고죄? 예. 친고죄 폐지 이후에 나온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사하면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수사할 수 있는 건데 검찰 내부에서는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고 다 알아.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니도 알지요. 예. 그거 봐. 그런데 이거 왜 언론이 조용한지 모르겠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검사 남자 검사인데 가해자 아버지가 힘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만 해갖고 이거는 성추행도 아니고 강간이잖아. 강간을 어떻게 이렇게 덮어? 강간 미수인가요? 아니에요. 기수예요? 예. 이건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되는데 몰라. 우리 언론은 왜 조용한지 모르겠어. 이걸 자꾸 조수해야 돼 누구냐고. 다들 아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응? 친고죄도 폐지됐는데 안 그래요? 네. 지금 이문정 검사나 서지현 검사도 물론 이렇게 높낮이 경종을 따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는 성추행이 그쳤지만 이건 성폭행인데. 폭행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추행이든 폭행이든 조직 사회에서의 그런 위계에 의한 이런 성범죄 행위 좀 이번 계기로 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이스 크림 광고였습니다. 믿고 쓰는 보습크림이죠.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아이스 크림입니다. 지금 또 한파가 와서 굉장히 얼어붙고 또 건조해진 피부
촉촉함을 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딱 좋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이란다. 네이버에 아이스크림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쿠팡과 EJ몰에서도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스크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실 바디크림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또 기름진 리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얼굴에 바르기 힘들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얼굴에 발라도 그냥 너무 촉촉하고 몸에 발라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남선견과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설날 선물로 좋은 남선견과죠. 우리 손수 변호사님도 대량 구매하셨던 마카다미아. 네.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 진짜 좋아하세요. 여기 견과류를. 설 선물 구입에 고민 많으실 텐데 남선견과에서 준비한 좋은 견과류 선물 세트 여러분 추천합니다. 부모님이나 친지 또 은사님 등 감사의 마음 전하는 곳에 누구든 받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포장도 아주 고급스럽게 한지로 잘 돼 있고요. 가격대도 저렴해서 뭐 직원분들이나 관련 업체에 감사 인사자 보내기도 아주 좋습니다. 네, 한지 박스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올 설 명절에 딱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네요. 홈페이지는 namsun.com입니다. 네이버에서 남선견과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광고 범교텔레콤 광고였습니다. 핸드폰 하면 이제 범교텔레콤 다들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2월에도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기기 변경 가격이 아주 좋다고 연락을 주셨고요.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를 불문하고 통신사 이동 시 할부금 0원 이벤트 중이라고 합니다. 할부원금 0원. 기기 변경 시에도 여러분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고요. 또 32기가 메모리 스마트폰도 설 이벤트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콤도 이런 세콤 같은 보안 시스템 월 55,000원에 이벤트 중이고요. 특별한 사은품도 함께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폰 시리즈는 지금 현재 특가 이벤트 중이니까 여러분 아이폰 통신사 이동 고객에게 또 에어팟 증정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성비 최고 좋은 폰들이 아주 출시가 되거나 인하가 가격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요. 교체하실 분, 또 신학기 준비하시는 분들, 인터넷 약정 끝나신 분들 꼭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은 가격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K 범교텔레콤 매장은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6번 출구에 있고요. 용산과 연신내 매장은 폐점했다고 합니다. 방문 전에 여러분 꼭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범교텔레콤 번호 010-7114-3333 010-7114-3333번으로 직접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동상 오늘 어떤 사연 도착했나요? 네, 오늘은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박지인님, 오창성님. 청정구역이 업데이트 될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 아빠입니다. 나이는 73이고 올해 46입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는 이유는 집사람 때문입니다. 집사람은 저와 결혼 후에 대기업에서 다니다가 전업주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후에 보육에 관심이 있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5년 이상 근무를 해오다 만학의 꿈과 유아교육에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자 방통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해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작년 집사람이 재충전도 할 겸 아이들 방학기간만큼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해야겠다면서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방학도 끝나고 재취업을 하려고 진로에 대해 저와 얘기를 하던 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에 대해 집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유치원 전교사도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보육교사로 재직하며 나름 성실히 근무했는지 아시는 원장님들이 우리에게 서로 오라면서 입사 제의를 해왔는데 집사람은 유치원 교사를 해보고자 하는 바람이 더 컸습니다. 왜 유치원만 고집하냐라고 하니까 급여와 근무 여건도 여건이지만 무엇보다 엄마들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틀린 줄 아나 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의 시선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보육교사보다는 유치원 교사를 더 높게 바라보고 우대한다는 겁니다. 관할이 서로 다르다는 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도 문제가 많다는 거 저희 집사람도 인정하고 저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과 월 150도 안 되는 박봉에 평균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이상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당당하게 보육교사로서 생활하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놀라운 거는
집사람이 면접을 다녀온 후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치원 면접을 보고 왔는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 나이 고작 43살입니다. 유치원은 대부분 나이가 어린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어서 심지어 30대 후반이면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하네요. 정부는 왜 정책적으로 보육과 교육의 차별을 둬서 교육의 개념을 우선한다는 유치원에서 교사의 나이가 왜 교사로서 자질에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교육은 보육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육이 더 큰 개념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를 아내로 두는 사람으로서 과연 결혼하지 않은 사회초년생 유치원 교사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자라나는 아이의 면면을 다 겪어본 보육교사와 누가 더 보육을 잘할 수 있을까요? 보육교사로서 자질도 갖추고 유치원 교사로서 자격도 갖춘 저희 집사람은 최고의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시선과 처우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밝게 적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일단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과거의 보육교사 자격증 따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강의를 듣지 않고 인터넷으로 듣고 학점만 따면 줬단 말이지. 네. 그래서 허술한 부분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 아무나 딸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인터넷만 듣고 이런 게 아닙니다. 꼭 대면 수업. 그러니까 교수랑 직접 받아야 되는, 그래서 학점 따야 되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유치원 교사만큼의 교육을 같이 받고 있는 쉽지 거죠.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것 때문이다. 또 유치원 교사보다는 그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훨씬 많았어요. 뭐 석 달 다니다 간두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처우가 낮으니까. 처우가 안 좋으니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처우가 낮으면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한 겁니다. 간호조무사들 처우 낮죠? 옮겨 다니잖아. 우리 회사도 더 좋은 처우를 찾아서 이직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미장원, 미용보조 처우 낮죠? 미장원 오랜만에 듣네요. 매번 옮기잖아요. 네. 작가들, 방송국 작가들 처우 낮죠? 매번 바뀌어. MBC 딱 어디 보면 KBS가 있고, 네, 보면은 MBN가 있고, 거의 3개월, 6개월 막 바뀝니다. 초가 낮기 때문에 초가 좋으면 왜 바꿔? 안 바꾸지.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행태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를 굉장히 낮게 본다. 그런 시선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일단은 뭐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을 다르게 하는 건 맞고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요.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이유는 이제 복지적 성격을 지닌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는 거고, 시선은 그렇고 제가 일단 이걸로, 일단 나이로 입사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건 좀 불평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저녁에 국가인권위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열심히 한대. 네, 그러니까 1331입니다. 일단 연령으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실제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입사를 거부당했다면은 해당 유치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법률 효력이 없대요. 아니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국가인권위에서 했다. 그 바닥 소문 다 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뭐 법률적으로 엄청 큰 차별은 아니고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연령차별금지법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금지법이 뭐냐면 근로자의 모집, 승진, 해고, 퇴직, 전보 시의 연령을 제한할 수 없게 하는 법입니다. 이분에 해당하는 거는 근로자의 모집이겠죠. 취업 시의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주려고 한 거니까. 근데 대부분 이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정년이 60세인데 너 한 50살이니까 나가. 하는 것 쪽으로만 이용이 돼서 취직 당시에는 이거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뭐 오창석 군이 얘기해 준 건 좋은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하기 어려워서 이런 거는 우리 유치원을 해서 애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인식이 바뀌면 아주 쉽게 바뀌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애를 더 잘 보지 않을까? 그렇죠.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회 경험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판사질 하는 거랑 사회 경험 많은 사람이 좋은 판결 내린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애를 키워본 사람이 알지. 애도 키워보고 어떻게 제가 뭐 하고 딱 눈빛만 알 수 있단 말이야. 나이 어린 사람이 더 모르지. 근데 이걸 근데 이게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젊은 사람을 좋아하니까 원장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네. 이해할 수 없네. 아이는 엄마가 더 잘 알지 않나요? 그럼.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엄마가 아닌 상태의 사람이 아이의 마음을 더 잘 알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말씀 계속 드리면은
시정 공고 내고 나서 6개월 내에도 안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만약에 과태료 부과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픈 게 이 사람은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유치원장을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두 가지 얘기해 줬어요. 보육교사를 너무 안 좋게 본다는 거. 시선, 사회적 편견. 그러면서 막 우리 저 어린이집에 CCTV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꼭 맞을까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럼요. 누가 내가 일하는 걸 다 일일이 다 쳐다보고 생각해 봐. 일할 수 있겠어요? 불편하죠. 불편하지.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다. 그럼 처우 개선 첫 번째. 예를 들면 월급 많이 주고 네. 잘 대해주고 또 복지 좋고 하면요. 당연히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내 직업이 자부심이 생기면 애들 어떻게 때립니까? 내 직업이 자랑스럽고 뭐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CCTV 다는 것보다 처우 개선이 먼저이고 CCTV는 그 다음이다. 이거를 정부에서 빨리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인터뷰해 보면 인력난이 심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의 시간에 대한 대가를 못 받습니다. 만약에 9시간이면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애들 다 손님 맞을 준비하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막 목욕탕 있잖아. 애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다 빨판을 깔아놓는데요. 그걸 하루 종일 또 끝나고 나면 청소한대요. 근데 그걸 카드키로 찍으려면 야간 뭐 시간에 주나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돈도 못 받고 욕이나 욕도 먹고 또 뭐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 텃밭을 가꾼다 이런 거 다 선생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도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을까?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급선무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에 상응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유치원 교사인지 보육 교사인지보다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애들 얼마나 잘 케어해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정말로 우리의 인식이 먼저 바뀌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팟캐스트의 선명야 오늘 오동상까지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자, 저희 오늘 1부 82회 방송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해라. 범죄가 아닌데 어떻게 고발하냐. 범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있는데 강제추행은 이제 언어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신체적으로 이제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뭐 핥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해야 핥아. 네. 이런 행위를 해야 강제추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 상대방 이성을 이제 희롱하는 또는 동성간에도 가능합니다. 성적인 희롱이라 하더라도 형사적인 범죄는 되지 않고요.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내가 성희롱 당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누구한테요? 안 돼, 너는. 오창석. 안 돼. 내가 볼 때는 나 손수호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돈 있어? 없어. 후불로 가능합니다. 네. 아니, 얼마든지. 네가 하는 순간 판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이래보고 야, 박누리 네가 돈 줘 이렇게 할 거야 아마.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오창석 위원장이 반소를 제기해서 그렇지. 오히려 더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피해를 준 적은 없잖아요. 아니, 너 편집된 거 몇 개 갈고리 그려서 가져가야겠다. 얘가 더 즐겼다고. 이동영 작가를 선임하겠어, 내 제가 약간 지나가긴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 관련해서 이거는 방송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실제 재판에서 편집을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라도. 네. 요거 방송에 못 나가겠고. 와, 못 나갔는데, 와, 세다. 대박이다, 이거. 그런데 그 얘기를 박지희가 매번 해. 내가 잘라서 그렇지. 이 정도를요? 그래. 내가 자기 언제 얘기로? 이 정도를 해요? 내가 이렇다 이렇게? 너 예전에 얘기 안 했어, 너? 네이버 검색에 뭐 했을 때 나는 그거 안 해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언제? 야, 내가 증거 다 내 컴퓨터에 그대로 있다. 터트려요. 내 페이스북에 올릴 거야. 언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는 뭐. 요 정도 얘기. 아니, 제 말을 믿어주셔야죠. 아니군요. 변호사님. 박지희가 찾아낸다. 되지도 않는 거고요. 하여튼, 방송에 못 나가니까, 우리 네. 안가에 오신 방청객들만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약간 좀 동요가 일어나요, 지금? 아니, 잘 선물 하나 전혀, 예.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 저 앞에 있는 배주스 있죠? 갈 때 하나씩 한 박스씩 들고 가세요. 사과주스, 의성 사과주스. 오케이. 하나씩 들고 가시면. 안 가면 이렇게. 네. 방송에서 못 듣는 얘기도 듣고. 함구하는 조건으로. 그럼. 입막음의 대가로 사과주스를 내기는. 네. 잘 보세요. 돈 들었을 수도 있어. 다만, 이 성희롱은 공직자들이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난 당직자라. 그 공공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또 그 법이 이름이 긴데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 관련된 교육을 하지 않거나 또는 누군가 성희롱 관련된 그 제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걸 덮어버리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어요. 업주에게. 그리고 성희롱이랑 이게 성추행은 명확한 겁니다만 성희롱은 기준조차도 애매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받는 여성이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걸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박쥐는 지가 좋아가지고 더 하는데 흉이 아니야. 오히려. 뭘 좋아서 더 해요. 그거 튼다? 그냥 내가 받아주는 거지. 워터 내가 튼다. 워터가 대체 뭐지? 나 진짜 미치겠네. 튼다. 이 팟캐스트계의 캐리비안 베이. 진짜 미친놈 아니야? 왜? 다이나믹하다는 건데. 정말. 모욕죄 되겠습니다. 저 맞아야지, 이거는. 10분을 날려야겠네요. 아무것도 못 나와, 이거.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였네요, 오늘. 알겠습니다. 이거 안 가보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꼭 오세요. 역대급 오프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풍성한 색드림 약속드리면서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손소 변호사님께서 첫 번째 후기글 좀 읽어주시죠. 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체리블루님께서 체리블루님, 네, 1월 31일 새벽 2시 37분에 올린 글입니다. 네. 손소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청정구역에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근데 결혼하시고 자녀도 있다길래 놀랐습니다. 총각으로 보였는데 살짝 아쉽네요. 크크. 역시 울 바가나의 색드립 센스는 최고입니다. 저 색드립 댄스라고 잠깐 잘못 봤네요. 네. 이 작가님, 손변님, 혼우 순결의 빵 크크크 푸푸푸. 오하나의 또랑또랑한 목소리 역시나 좋습니다. 앞으로 네 분의 조합 기대합니다. 청구 화이팅. 청구 말고 다른 걸 해주세요. 청구 망했잖아. 청구 망했죠. 예. 네, 청구 망했어요. 청역. 네, 그러면 보통 빠르기님께서 또 올려주신 의견 한번 볼까요? 네, 빠르기는 뭐 갑자기 빨라졌다가 하는 것보다 보통 빠르기가 좋죠. 안녕하세요. 청정구역 애청자입니다. 80일의 2부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했던 교육 행위에 대한 출연진분들의 의견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저도 교사로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그 교사의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첫째, 아이들이 한 번도 평민과 노예로 내려간 적은 없다고 하지만 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은 5개의 계층 속에서 잘하면 위로, 못하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 이는 왕은 잘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반대로 노비는 잘못한 것, 나쁜 것이라는 왜곡된 계층 계급의식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무비판적으로 심어준다고 봅니다. 다음 단원을 위한 선행학습으로 배경지식 활성화 차원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크고요. 과연 우리 역사 속에서 그랬나요? 라고 했고요. 둘째,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좋아했다고 이 시스템에 대해 큰 불만이 없었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어릴수록 자신이 좋아하는 성인의 가치를 그냥 따라가기 마련이죠. 마치 자식이 부모가 가진 가치를 상당 부분 흡수하듯이요. 교사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학생을 이끌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 집단에서 이러한 상벌이 운영됐을 때 가볍게 무시하는 성인이나 또는 한번 기분 나쁘고 많은 심리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네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주 선물은 어떤 분께 보내드리는 게 좋을까요?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교사분께. 예. 좋은 의견, 체리블루님도 좋은 의견이었는데? 체리블루님 감사합니다. 네, 보통 빠르기님. 선소. 네. 책 단독으로 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없으니까. 네. 나오면은 고르기를 하고요. 아직은 제 책 중에서 고르세요. 그래서, 지금 교사라고 하니까 반에 비춰두시기 바랍니다. 네, 체리블루님은 그럼 제가 나중에 책 쓰면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아마 반에 비치하기 좀 힘들 겁니다. 컨셉이 썬데이 서울이라서. 네, 그럼 이번 주 선물은 우리 보통빠르기님에게 보내드리고요. 댓글 당첨되신 우리 보통빠르기님께서는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정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90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네, 제가 돌아오니까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네요. 방송 망해라고 저주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점점 잘 되는 거네요. 더 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팟빵 에피소드 후원 총 66분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부터 먼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2030 깔끔한 여성 의류 쇼핑몰 시그니처 플러스 20% 세일 중 검색창에서 시그니처 플러스, 검색창에 하하 대리운전 앱 다운로드 이용해 경북대 북문 봉봉치킨
치킨은 봉봉치킨, 네이버의 봉봉치킨. 어른들의 영어 작업실, 수잔 영어 고민 상담소, 꿈을 볶는 커피 전문점 커피베이, 아산 둔포 황소야, 누구나 가족처럼 관악구 서울 N치과, 뭉친 근육 확실하게 풀어드립니다. 국가공인 대전 건강지킴이 안마원, 노현역 노상훈 성형외과,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젖짜는 사람들 아니고 신개념 카페형 건강원, 제주 즙 짜는 사람들. 네, 젖 짜는 사람들 아니고 즙 짜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노린 것 같은데 젖 짜는. 즙도 노린 것 같은데요. 네. 064-744-8245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즙 짜는 사람들. 이번엔 쥐새끼 잡자.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직장남녀연구소로 연락, 네이버에 직장남녀연구소. 여기로 우리 이 작가님하고 오창석 좀 보내야겠네요. 서울중앙시장 봉스테이크, 국내 최초 결제 후 3년 죄송합니다. 보험이에요. 3년짜리 오면 망해요, 이거. 유예기간을 최초로 두면. 네, 국내 최초 결제 후 3분 만에 입금되는 사업자 카드 단말기, 비사업자도 가능한 다올페이. 네, 다올페이 정신을 죄송합니다. 3분 만입니다. 네, 가로수길 반지 만들기 잼하우스, 서현역 맛집 최선당 서현점, 제주도 4차원 게스트하우스, 실험대는 코아테크, 실험실 장비도 코아테크, 안동유치원 최나희 할매가 직접 농사한 의성옥 사과즙, 50호 한 박스 2만원, 010-3538-4628. 맛있어요. 요 사과즙이 지금 저희가 그때 받아간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성사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의성옥 사과즙입니다. 병의원 의료기 소모품은 하니메드, 검색창에 하니메드. 본식 영상은 슈퍼필름, 본식 DVD는 슈퍼필름, 웨딩 영상은 슈퍼필름. 팔거역에 술 많이 팔 거요. 모두 팔거역으로 가자.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수제빵 디저트 커피 맛집, 검색창에 카페 울프스, 맛있는 공간 카페 울프스, 재밌게 베이킹을 배우자 유튜브 검색 토크쇼 쿡빵입니다, 여러분. 쿡빵. 돈 많이 쓰는 여자가 이상형인 무비쇼 랑쌤입니다. 전에요. 지희씨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출연료 많이 주시면 나갈게요. 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보험이다.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분들을 위한 보험 안내. 네이버에 아프니까 보험이다. 신노년 조개찜 가리비아, 탄갈로마 리조트 직원, 대학로 와이키키 왁싱, 은경수호 사랑해, 다스는 누구 거, MB 구속, 괌사이파는 투어이브,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손변을 연수로라고 손소 변호사님께서 직접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셨어요, 마지막에. 손변을 연수로. 인천 연수로. 연술. 은경수호 사랑해는 뭐야? 수호. 여기입니까 혹시? 그러네요. 이분 되게 예전부터 꾸준히 후원해주신 분인데, 후원도 많이 해주십니다.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네. 내가 한 6월 달쯤에 대구 가세요? 특강이 예정돼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반드시 한잔하겠습니다. 네. 팔거역이라고 합니다. 대구 팔거역. 여기가 대구 동대구역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팔거역이. 네. 저도 몇 번 시도했는데 정말 가면 거기서 자고 와야 될 정도로 대구역에서 멀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구가 그렇게 커요? 그 근처에 못. 그럼요. 한국 3대 도시, 4대 도시인데. 팟캐스트의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8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빨이네요. 네, 저는 청정구역의 메인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갈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 방송부터 두 분이 아닌 세 분이 됐죠. 먼저 손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고정합류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이제 제대로 시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수가 거예요? 많았거든 이거. 야. 바로 디스로 시작을 하네요. 이 작가와 손수호 변호사의 주고받는 게 너무 좋았다. 제가 그거 읽었습니다. 이 작가님. 댓글 안 읽으신다면서요? 다 읽어요. 다 읽어요. 다 읽어요? 이번에도 댓글판도 난장 났잖아. 다 읽으세요? 다 읽어. 읽긴 있는데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뿐이에요. 올림픽 때보다 따라서 한마디 할까? 하지 마. 올림픽 이제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개최. 그럼 이 말만 합시다. 성공적인 폐막. 단일팀이 했으니까 당연히 응원해줘야 되고, 단일팀은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잖아.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선수들한테 또 제대로 선수 일일이 하나 못 챙겨줬다는 거에서. 그리고 내가 박수현 대변인을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만났어요. 네. 박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청와대에서 회의했을 때 우리가 너무 2030을 우리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그거는 실수한 건데 오히려 잘 됐다. 정권 초기에 이런 게 터져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할 때 조금 더 논쟁하고 토론하고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을 오르살피는 이런 걸 하는 계기가 됐다.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했거든. 네. 대통령도 사고 청와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지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또 분란을 일으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분란이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청와대와 행정부가 보듬어 줬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인 올림픽만. 예. 그리고 가짜뉴스 없애자고 한다. 그러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가짜뉴스. 네. 지금 댓글이 다 가짜뉴스거든. 그만 좀 그래. 말도 안 되는 댓글 그것도 잘 나가다가 다 그러세요. 가짜뉴스야. 뭘 모든 IOC가 댓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요구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누가 그럽니까? 그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모든 댓글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댓글 보면 또 열받았구나. 댓글 보면서 또 열받았어. 아니 가짜뉴스 맨날 얘기하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어 막 난리났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나가리 됐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쓰세요. 네, 여러분 댓글 알아보고 잘 쓰라는 이 작가님의 일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창도 갑니다. 보러. 진짜요? 네. 어떤 표도 거 샀습니다. 가세요? 아이스하키. 우리도 사실은 시사안드로의 팀이 전부 다 가기로 했거든. 네. 가기로 해서 거기서 방송을 하기로. 경기는 안 보시고요? 아니 경기도 보고. 예약을 보세요? 했으나. 근데 뭐 이렇게 돼버렸지 뭐. 그렇네. 파업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이고. 대신 우리가 갈까요? 거기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추울 거예요. 네. 네. 행성 한우만 먹고 오는 거. 지금 모의 어떤 개막 입장식 뭐 네, 이렇게 했잖아요. 리허설했죠. 너무 추워가지고 네. 다들 걱정이 나더라고.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근데 하지? 진짜 우리나라 춥긴 추워. 너무 날씨가 추워. 좀 도와줬으면 하는. 오늘 서울도 엄청 추운데. 오늘 10시, 밤 10시 한파경 보던데? 아니 분명히 지난주에 풀린다 그랬거든. 뭘 네. 풀려 근데 진짜 날씨 좀 풀렸으면 좋겠어. 목요일 지나고 좀 풀린다는데요. 아니 안 믿으려고. 형님, 기상청 예보는 안 믿으려고. 강원의 평창에 그 숙소 예약하셨어요? 숙소가 없고요. 일단 당일에 2경기 보는 걸로 해놨고 너무 비싸다고 했으니까. 손혜원 의원님께서 네. 숙소를 하나 이제 제공해 주시겠다. 두 분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래서 그게 잘 뭐 되면 하루 묵고 오고 그게 안 되면 뭐 이제 새벽에 오면 되니까요. 당일치기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데일리 방송이 있으니까 당일치기가 좀 그렇고. 그래 어쨌든 저 추위 너무 추운데 추위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었거든. 네. 뭐가 나을까? 추위가 더 나아. 네. 그지 미세먼지보다. 그래요. 근데 추워도 너무 추워.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추위가 좀 살인적입니다. 그렇지. 네. 이 미세먼지 맞고 체내에 쌓이느냐, 추위 한 번 맞고 끝나느냐, 뭐 그건 것 같아요. 네. 이 중국 새끼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전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도도맘 남편분의 또 법률 대리인이시잖아요, 우리 손소 변호사님께서 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셨다고. 한참 걸렸어요. 진짜 한참 걸렸고 소송도 여러 건이 있었고 1승 추가. 근데 뭐 진 건 없고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용석 변호사가 2월 1일자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사문서. 네, 사문서 위조와 이제 위조 사문서 행사 두 개를 교사했다. 근데 저 재판은요, 내가 변호사할 때 이겼어. 왜 깎아내립니까? 그렇지 않은 게 기승전 자기 자랑이니까요. 쉽지 않아요. 하는 게 하는 거 자체가. 근데 놀랐던 거는 4천, 2천. 이거 위자료로 대한민국에서 4천 주는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차에 치여 죽으면 그때 6천만 원이었어요, 위자료. 너무 적다. 진짜 6억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너무 적어. 네. 너무 심하네. 그래서 네. 이거는 간통죄를 없앴으면 이거 위자료는 징벌적으로 많이 줘야 되거든. 근데 간통죄만 없애고 위자료는 그 옛날 그대로고 이렇게 해서 이건 문제가 많아. 이거 같이 고쳐져야 되는데. 물론 저희 일회인이 받은 심적인 고통에 비하면 그 액수도 터무니없이 그럼. 적은 거지만 다른 사안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훈이 했으면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왜 다른 로펌 조집니까? 진정도 이혼 전문가라 했는데. 제가 강용석 변호사가 상대방이라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네. 또 마포이기도 하고 네. 또 마포에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분들 정치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컴백할까봐 세기를 박았고 또 심지어 저도
고발당했습니다. 여러 건을. 예, 강용석한테. 네. 뭐 강용석 변호사도 그렇고 또 강용석 변호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서 뭐 어디나 또라이는 있기 마련이니까. 네. 그래서 뭐 다 끝났어요. 그런데 네. 제가 체험을 한 게 이번 건 말고도 일하다 보면은 상대방 측한테 뭐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 문제가 안 되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귀찮은 일을 겪으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음치러들고 약간 수동적이 되고 약간 좀 몸을 내 스스로 좀 보호하기 위해서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소하고 고발을 이제 강력하게 여러 건을 하는 게 생각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제가 아니라 실제로 일반 네티즌들이 또 여러 건의 그런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도 주기도 하고 또 벌금도 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참 안타깝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승소했으니까 술 한잔 사세요. 네. 돈 받으면. 미리 좀 아직 입금 안 됐나요? 선입금이 아닌데. 아니 또 돈을 받아야죠. 예. 착수금 받았잖아. 그거 월급 줬죠, 저한테. 언젠데 그게 지금 3년 전인데. 3년 전, 야 오래됐다. 네.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네. 예, 뭐 끝까지 다 이기겠습니다. 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다 이기시고 거하게 한턱 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 이겨서 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위인지 한번 먹습니까? 12로. 네. 12. 그래. 우리가 과하게 17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네. 12.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석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창석입니다. 새로운 책을 출간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빠서인지 네. 오늘 모자를 2개나 뒤집어 쓰고 왔어요. 아, 네, 요즘 안 씻나 봐요, 잘. 씻고 모자 쓰고 온 겁니다. 아니, 씻는데 모자를 왜 써? 추워가지고, 근데 안 씻으면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바르면 이상해서 포마드 바를 시간을 아껴서 그냥 모자 쓰고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책이에요? 그냥 제가 출마하면서 느꼈던 것들, 정치적 소외나 우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야설 것들. 아니고? 거의 야설에 가까운 정치책입니다. 많이 정치 사주시고. 야설 이런 거야.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재밌겠는데. 책을 위해서 이 작가님한테 더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무도 오창석 책을 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내가 내주는 걸로. 오. 예. 그 책을 읽고 몇 프로 먹어요? 뭘 먹어요? 10%지 인세. 10% 많이 먹네. 선인세는? 선인세는 없어요. 뭐 얘한테 선인세를 줘요. 선인세 줘야지. 착수금 줘 나도. 나도 잘 되면 17 살게. 선인세는 A급 작가들만 받아가는 거야. 17이요? 17? 저는 12입니다. 아 10이요? 나 7. 이문열, 유시민 정도만 받아가는 거예요. 좀 주세요 그러면 사진도 찍고 프로필 사진 다 씻게. 형님 봤잖아요. A급이잖아. 그렇구나. 그 이문열 H급이야. 급이에요? 그럼. 복지와 그 국민 개개인이 존중되는 시대에 B급한테도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주세요. 선입금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닥치고 있어요. 책도 안 내려준 수가 있어. 사과하세요. 원고 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읽어봤대. 그 인세 10%를 7%로 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출판사도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플랜 B로 보내야겠다. 내가 한 군데 거절당하고 바로 연락 왔거든요. 그냥. 그때 나 12%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니까. 뭐야. 너는 뭐 15%로 줘도 돼. 안 쓸 거니까? 거의 썬데이 정말 쓸 서울급으로 거예요. 나가거든요, 아니, 책이. 저도 제안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며칠 전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매주 목요일에 탐정선소라는 코너를 하는데. 도도맘을 이긴 남자 이런 걸로. 거기서 탐정선소를 엮어서 좀 책으로 내자.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형사 김복준 이런 시리즈입니까 혹시? 탐정선소 괜찮다. 아쉽게도 제가 이미 그 CBS 그 분들과 함께 그 하기로 구두 약정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그 제안은 제가 사양을 하고 하지만 저도 언제 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CBS가 오랫동안 끌겠네요. 아니 그건 방송한 내용이 있으니까 금방 하려면 금방 하지 뭐. 근데 그것도 제가 다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CBS의 그 PD님들이 다 정말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공동 저자하여 CBS와. 네, 아마 뭐 이렇게. 김현정, 손수호, 또 유창수, 박철 4명 정도를 하지 않을까. 너무 공동 저자? 네. 그 정도면 4분의 1 해야 되는 거 4분의 1? 교신 저자도 좀 해야 되나? CBS 출판부에서만 돈을 먹겠네요. 출판계 러브 CBS 북스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네. 아, 따로 있구나. 너 가, CBS 북스로. 제가 불교라. 불교도 있을 거예요. 아, 제가 천주교라. 도서출판 조개 이런 거. 천주교 평화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청취자 의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뭐 댓글 보니까 박지희는 대체 불가능이다. 네. 예. 역시 박지희는 대체 불가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여자애 하나 두고 남자 셋이서 뭐하냐. 성희롱이다. 근데 자 전문가 법조인 네. 성희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일단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지. 일단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그래요? 뭐 예. 댓글에 그러니까 거기 근처에 숙소를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노원현역 노상훈 성형외과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성형외과 문제점 예. 열심히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노원현역 노상훈 성형외과나 아니면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노블레스 성형외과 정영진 원장 네네. 원장님 요즘 안 놀러오시네요. 그러니까. 내한테 계속 귀찮게 카톡 보내고 있어요. 귀찮아 죽겠어. 적당히 보내. 네. 요런데 검증된 곳만 여러분들 그래요. 이용하시라. 이제 다음 주에 설 연휴니까 또 성형 시즌입니다. 너도 오랜만에 한번 갑니까 설 시즌에? 이런 데 가란 말이야. 이상한 데 가면 이상한데 안 가요. 내려앉아. 아, 네 가려고 했는데 내려앉아는 뭐야? 올 설 연휴에 일이 생겨가지고 좀 리모델링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좋았어 리모델링. 리모델링. 어디 쪽으로? 어디 쪽? 얼굴이죠. 얼굴 밑으로는 안 내려가 나는. 이제는 오로지 얼굴입니다. 얼굴입니다. 페이팔. 네, 페이팔로 김유상님께서 또 이번 주에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에피소드 후원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네, 현 시스템 창석 자르지마 전주 조창섭 최욱의 풋포치 조창섭 네, 별거 아닌데 웃기네요. 네.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아산 둔포 황소야 고소동 명물아구찜 안동 꿀통 산본 5단지 놀이터 봄 아지는 홍콩에 찾아왔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홍콩. 네, 아자르는 첼시랑 종신 청정구역 수다, 밥풀, 북해상동 가마솥 순대국, 양양 등불, 복현동 망고핏 다이어트, 무스탕 쇼핑몰 케이퍼,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샵, 누리 홍콩 가게 해줄게. 네, 갔다 왔습니다. 네, 잼난 팟캐 무비쇼 류대리. 여기 홍콩은 그 지역 홍콩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요. 그럼 가보고 싶네. 실제 두 군데 다 갔다 왔다고. 그래요? 네. 잼난 영화 팟캐 무비쇼, 신림역 만화카페 휴, 뿌양뿌양, K58377 조효정이 조효정 고니자 댄스 스포츠 동호회 스텝 쇠속각 GS 25점 포메인 구리 갈매점 반듯 중년 76 풍성한 밥한바 아이짱이랑 사귀고 싶다 편견 생성 중 제주 세화 마음스테이 이쁘지예 몸치장군 동탄 L2B 발해 제국 연대기 페인티트 뮤직 꼬조 독을 마시는 새 까칠 헛놈, 양양 등불, 아담앤 이브 왁싱, 고기는 경주, 광주, 하늘소, 박누리와 기타 등등. 야, 뭐 경주, 광주 하늘소가 뭐야? 경기 광주. 경기 광주. 경기도 경기도 광주 하늘소 맞네. 그래. 아니 왜냐면 지난주에 여기가 경주 광주라고 돼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 하늘소 내가 여기 가본 데가 맞네. 아, 맞네. 네. 죄송합니다. 경기, 여기 광주, 맛있어요. 하늘소. 블루밍 스파앤 풀빌라. 네,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번개돌이 노, 속쓰림의 락스, 아프니까 보험이다. 일산 백석동 카페 울프스, 대학로 와이키키 왁싱샵, 피규어는 하루연샵. 감사합니다. 예, 박누리와 기타 등등 님도 계셨습니다. 너 등등. 기타 등등. 아니죠. 너 등등. 등이 두 개 있다. 박누리는 등이 두 개 있다. 너 이거 창석 자르지마님. 창석을 자르자. 요렇게 자르지마 하면 갑자기 난 자르고 싶어져. 거길 자르는 수가 있어. 야, 인생에 재미가 몇 개 없는데 거긴 남겨두자. 그 인생에 재미가 몇 개 화나게 하지 있다고. 마, 날. 네, 거기 자르리면 안 돼. 조심하세요. 네. 근데 왁싱샵이 두 개여가지고 어딜 가야 될지 저 이거 두 군데 다 가세요. 네. 그럼 되지. 두 군데 다 블루맹 스파인 풀발기라고 읽을 뻔했어요 지금. 풀발기 하고 싶어요? 네. 요즘 잘 안 되나 보다. 아니요. 여기 대학로 와이키키 와시죠. 대학로 사신 분은 여기 가시면 되고. 신촌에 아담앤이브 왁싱은 그것도 신촌 쪽에. 신촌 쪽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여기서 하고 한쪽은 저기서 하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81회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살펴봤고요.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또 장악했던 분이죠. 네, 이분.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는데요. 집행유예로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석방이 됐습니다. 선고 결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사모 시스템. 뭐 네. 그대로 적용됐고, 뭐 이게 선고 결과를 뭐 정리 뭐 하는 것 뭐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확실히 이제 알았다. 대한민국에서는 돈 있는 놈이 장땡이다. 서초동 법원은 삼성 법무팀이다. 서초동 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아니, 그러니까 뭐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지랄이고 역시 삼성이 최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입증하고, 저는 오늘 판결 낸 판사가 과연 정형식 판사. 정년퇴직하고 어디로 갈지 그걸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본인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식을 준다든지 자식이 간다든가. 대를 이어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예전에 삼성 특검 그 조준웅. 그러니까. 맞잖아, 조준웅 특검 아들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1심 판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2심이랑. 1심 판결은 달라지는 건요. 1심에서 인정한 혐의를 2심에서 하나도 인정 안 했다는 거야. 그밖에 없어. 다 그냥 손수호 변호사보다 더 위대한 변호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주장한 모든 것을 재판부가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완전 쾌오패. 약간 충격적이에요. 말도 안 되지. 이 정도면 충격적이고, 사실 1심에서도 교묘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일부분을 살짝 빼면